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9일 저녁 8시 26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전기, 음식, 물 그리고 연료를 완전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지역은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Complete Siege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야만인들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다. 야만인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마스 테러 분자들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가자 지역으로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가느냐의 여부가 남은 쟁점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했던 하마스 분자들을 완전히 소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전투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결사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48시간 동안 농장 또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무차별 사격을 하고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 데를 덮쳐가지고 260명을 학살하고 한 150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가자로 끌고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 700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고 하는 이런 일대 혼란을 일으켰던 그 약 1000명 되는 결사대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약 400명의 하마스 요원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아마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는 공세 전환입니다. 공세 전환은 이미 했습니다. 그날 지난 토요일부터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등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마스 사령부라든지 로켓포를 쏘는 데라든지 또는 군사시설과 광일련됐다든지 의심될 만한 시설을 하나하나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마스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11층짜리 건물을 때려가지고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층 건물들도 무너진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자 지구에서 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상군이 들어갈 때 이란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확전이 될 것이냐 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은 레바논과 면해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하수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 몇 발씩 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로 침공을 해가지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쪽을 침공한다든지 대규모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면 작전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런 양면 작전을 감당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가장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이란이 또한 어떻게 나올 거냐. 결국 이번 싸움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입니다. 자, 가자 지구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가자 지구는 1967년까지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밀려 나온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를 빼앗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2005년에 가자 지구에서 물러납니다. 오슬로 협약에 의해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물러났는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 무슬림 형제단 계열인 아주 극단적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물러난, 이미 철군을 다한, 그리고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약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땅을 포기하고 물러났는데,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나서 가자 지구가 일종의 테러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이스라엘로서도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봉쇄를 하겠다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삥 둘러싸는 일종의 그 철조망 같은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면서 또 남쪽에서는 이집트와도 경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를 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공과 영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차단하고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이 가자 지구는 일종의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 면적의 반인데 약 230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봉쇄를 당하니까 이 경제가 영 형편이 없습니다. 우선 기반 시설이 엉망입니다. 맑은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다수가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학교는 275개가 있는데 이게 다 대피소로 병용되고 있고, 젊은 층이 많습니다. 25살 이하 인구가 65%나 되는데, 이런 젊은 층에서 실업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테러만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도 가자 지구를 봉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마스가 벌린 겁니다. 이 가자 지구에는 또 이집트와 접경지대에 땅굴이 많습니다. 지하에 땅굴이 많은데 한때는 153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굴을 통해서 물자, 사람, 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번에 로켓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땅굴을 통해서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아마 자체 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굴 때문에 IDF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국방군이 들어갔을 때 희생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관심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빨리 매듭 짓겠느냐. 이번에 이스라엘은 아마 작심을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이렇게 하루에 많이 죽은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이제 작전 목표가 가자 지구를 아예 점령지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겁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지로 만들어 가지고 군사 통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하마스를 소탕만 하고 빠질 거냐, 이게 아마 중요한 결정사항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분기탱천한 이스라엘 군 지도부는 하마스의 지도부는 다 끝장낸다, 다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장낸다는 게 다 죽인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기도 싫어할 거예요. 포로를 잡으면 나중에 또 교환 협상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 15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군인도 있고 민간인들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까지 보호를 하면서 어떻게 작전을 펼칠 거냐, 또는 하마스가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 방패로 쓸 거냐 등등, 또는 협상용으로 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응이 어떠냐.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렇게 작전을 펼 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구경만 할 거냐, 개입할 거냐, 이란이 그 뒤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게 연동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이번에 하마스가 한 짓이 완전히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간 걸로 봐서 국제사회에서 동정받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이 홀가분하게 끝까지 완전한 제거 전략을 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억울하다고 보이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도 병력 손실이 많이 나올 때 전쟁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미지수 상태로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상방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객이 수백 명,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한 수백 명, 한 1000명이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팔, 미국 국적자 이런 사람들이 타일랜드 죽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로를 유지를 했는데 일단 텔아비브로 가는 그 편은 잠시 중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행기가 가 있는 모양인데 데리고 나올 사람은 좀 많이 데리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정세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기습을 허용하면은 거지 군대도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렇게 흔들 수가 있다. 우리가 1950년에 기습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기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